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모델을 이제 우리가 변환기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변환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변환기 만든 것을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측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래프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서 좀 추가가 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xtending Windows Splitter 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놨지만, 이제 교차 검증을 진행을 할 때 학습 데이터의 초기 그 데이터 셋을 이제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된 값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 처음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가는, 네, 그런 코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델에 이제 더 많은 데이터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캐스팅 그리드 서치 부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분류라던가 그 다음에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때 교차 검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랜덤 서치가 아니라 이번에 그리드 서치를 사용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영역은 좀 다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파람 그리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 랭스를 좀 범위를 레인지를 좀 줘서 여러 단계로 학습해서 이 중에서 그러면은 6개를 보고 하는 게 좋은지 7개를 보고 하고 좋은지 8개를 보고 하는 게 좋은지 그걸 판단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 에러는 이거는 이제 평가 지표인데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백분율이 들어가잖아요. 이 백분율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거만큼 그 두 가지 데이터 중에서 얼마나 잘 맞는지 매칭을 좀 해서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책 정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값과 예측값 차이를 백분율로 표현했다.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제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그대로 가져왔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포어캐스터는 이제 여기서 만들었던 포어캐스터죠. 스탯의 리필, 이게 다시 이제 계속 재학습을 해야 되니까, 재학습 진행했고, CV는 바로 교차 검증, 그 초기 세팅을 이제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러 단계로 그 교차 검증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평가 지표를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 좋은 파라미터가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닝이 이제 나오는데 그 워닝이 뜨는 이유는 이제 더 이제 분류하기 어려운 에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에러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모델의 성능에 이제 예측을 좀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 그러나 이제 해당되는 이제 패턴은 에러는 아니다. 그냥 워닝 메시지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 각각에 대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no further space with required to gain 이거는 뭐냐면 모델이 트리를 더 이상 분할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계속 그 분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할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뭐 맥스랩스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INF는 이제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개념적으로만 가끔 하다 보면은 종종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측을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죠? 예측을 이렇게 진행을 해줘서 이제 플러스 1을 해준 거는 그 미래 예측 값을 우리가 더 추가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 그 하나 더 그 범위를 이제 머리가 설정을 진행을 해주면 네, 그러면은 그 예측표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 예측치 결과표가 네, 요거 밑에 있는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결과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싹, 이렇게 라이트 지빔이긴 한데, 잘 이렇게 드러나는 거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라페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라페 모델을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프라이트 때 사용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아니마라던가, 그 다음에 라이트 지빔 이런 걸 가지고 진행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특히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포커스가 좀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빨리 보여주고 약간의 트렌드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작성한다 그러면 포프리 모델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좀 쉽고 간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맞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필 모델을 제가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쉽고 직관적이고 굉장히 쓰기 편하고 그러나 결과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리마 모델을 또 이제 배우는 시간을 아리마 모델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해 가는지 다른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